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배점이 총 15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 문제 한 문제 이제 풀면서 내가 만약에 요 1번 문제를 풀었어요. 풀고 나서 내가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만 고급표들을 이제 수행하는 건데, 그때 내가 문제를 풀어놓고 문제를 맞게 풀었나 틀리게 풀었나 그거 이제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1번 문제 다 풀고 확인까지 끝났으면 그때 이제 저장을 이제 하시면 돼요. 그리고 2번 문제 풀고 나서 또 내가 다 맞게 풀었다, 그게 이제 확인이 되면 또 중간에 또 저장을 또 해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문제 풀고 저장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었으면 정확하게 푼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맞게 풀었을 때만 우리가 저장을 이제 해주면 돼요. 자, 우리 기본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이제 여러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들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엑셀 파일을 이제 땅 하고 열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보안 경고하고 뜨는데,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컨텐츠 사용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고급 필터 얘를 이제 수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본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해보면 지금처럼 표 1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 데이터를 가진 이런 데이터가 쭉 나타나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고급 필터 요거 이제 문제 풀어주면 돼요.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A2번에서 J29번 그 영역에서 라고 했어요. 우리 A2번 그 영역이 우리 구분이라는 이 제목부터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J의 29번이다 그러면 우리 J열이 지금 여기까지고 맨 밑에 요 마지막 요 데이터까지 이 전체 영역을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전체 영역에서 입차 시간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입차 시간이 지금 디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이 입차 시간이 11시부터 시작해서 11시 50분까지인 그 데이터, 그 데이터를 이제 추출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입차 시간에 7시 19분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들어있는데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인 그 사이에 이제 시간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들만 따로 이제 추출해서 그때 차량 번호하고 우리 주차장 그리고 입차 시간 그리고 퇴차 시간 이용 금액 이렇게 이제 5개 필드만 순서대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과값으로 보고자 하는 거는 차량 번호하고요. 그리고 주차장, 그리고 입차 시간, 퇴차 시간, 그리고 이제 우리 이용 금액이요. 이렇게 해서 요 5개 필드의 그 값만 결과값으로 보여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입차 시간 여기에만 이제 조건이 붙어 있죠. 근데 입차 시간을 봤을 때 지금 여기에는 우리 셀에는 각각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시간 형태로 들어 있어요. 그러면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 50분 그 사이인 데이터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아워가 됐든 미닛이 됐든 그런 이제 함수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여기 이제 두 번째 지상을 봤을 때 조건은 이제 A의 31번부터 시작해서 32번 그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이제 입력을 하는데 end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만 나왔어요. 우리 아워다 뭐 미닛이다 그런 이제 함수가 없죠. 이렇게 이제 내가 시간 데이터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함수가 이렇게 이제 지정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거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엑셀에서 이제 시간 데이터를 이제 인식을 할 때는 엑셀에서는 우리 시간 자체를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그 24시간을 소수점으로 전부 다 인식한다고요. 우리 시간을 이제 써보면 0시 00분 00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23시 59분 59초까지 이렇게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이 값들을 전부 다 이제 소수점을 이제 인식을 하는데, 그때 0시 0분 0초가 우리 0.0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고 23시 59분 59초가 0.99999999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합니다. 해서 우리 이제 0시가 우리 소수점을 봤을 때 0.0에 이제 해당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12시요. 우리 점심 12시요. 점심 12시 그러면 24시간을 봤을 때 딱 절반이죠. 딱 절반이라 얘가 이제 0.5에 이제 해당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0시하고 12시 그 사이에 이제 6시가 있죠. 0.0과 0.25의 그 사이가 우리 0.25죠. 해서 0.25로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시작해서 6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18시라고요. 그 18시가 0.75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0시다, 6시다, 12시다, 18시다 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소수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10시래요. 그리고 11시 50분이래요. 이런 것들은 이제 소수점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시간을 비교해야 되는데 시간 함수가 이렇게 이제 주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 이제 잠깐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시간이 딱 주어지면 그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이제 소수점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하루는 이제 24시간이니까 우리가 이제 24로 나눠주면 돼요. 그리고 주어진 분이 있다. 그러면 주어진 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걸 또 나눠주면 되는데 뭘로 나누냐? 하루는 24시간이니까 24 곱하기 그리고 1시간은 이제 60분이죠. 해서 24 곱하기 60한 그 값으로 우리가 이제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 여기에는 시간하고 분만 이렇게 이제 주어졌지만 만약에 초까지 만약에 주어진다면 하루는 이제 24시간이고 1시간은 이제 60분이고 그리고 1분은 60초죠. 해서 24 곱하기 60 곱하기 60한 그 값으로 우리가 그 주어진 초를 나눠서 계산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시 얘를 이제 비교할 때는 시간만 지금 주어진 거죠. 해서 주어진 시간 나누기 24 이걸로 이제 계산해 주면 되고요. 11시 50분이다 라고 하면 이제 시간도 주어지고 이제 분도 주어졌죠. 그러면 시간은 이제 주어진 시간 나누기 24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될 거고 요 50분은 우리 주어진 분이니까 50 나누기 24 곱하기 60 요걸로 이제 계산해서 결과값을 이제 구해 주면 됩니다. 그때 만약에 이제 초도 주어졌다. 그러면 요 식대로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시간하고 분이 같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요거 이제 계산하고 요거 이제 계산한 그 값들을 각각 더해 주면 돼요. 만약에 시, 분, 초 세 가지가 모두 다 주어지게 되면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한 그 값들을 싹 다 이제 더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이제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 50분 그 사이인 데이터를 구할 거니까 10시에 해당하는 그 소수점, 그 값을 이제 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입차 시간이 그 값보다 크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11시 50분 이렇게 이제 시간하고 분하고 둘 다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하고 분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내가 계산한 그 값보다 작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때 우리가 AND 함수를 이제 묶어서 우리가 조건식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조건식은 우리 이제 A의 31번부터 시작해서 32번 그 영역에다가 작성하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A의 31번하고 32번 이 영역에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거니까 그때 이제 제목은 그냥 조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10시 이상이야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고 11시 50분 이하야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AND로 이제 묶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AND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맨 첫 번째는 10시 이상이야 그거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입차 시간 중에 첫 번째 데이터 찍어주고요. 이게 10시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고 여기서는 10시인지 그 시간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시간이 지금 10시니까 10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이거 나누기 이제 24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0시 이상이야 그거 이제 하나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는 11시 50분 이하야 그걸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입차 시간이 있다. 이 입차 시간이 작거나 같다. 이하 표시 먼저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시간하고 분하고 둘 다 주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간만 주어졌을 때는 시간 나누기 24를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11시라는 그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11 나누기 24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될 거고, 주어진 분이 있다. 근데 주어진 분이 지금 50분이죠. 해서 50 나누기 이렇게 이제 해 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하루는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이니까 이걸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 값으로 이걸 먼저 계산해서 이 값으로 이제 이 50분을 나눠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만큼에서 시간을 계산했고 요 뒤에서 이제 분을 계산했죠. 이런 각각의 값들을 우리는 전부 다 이제 더해서 이제 계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때 얘랑 이 뒤에서 나온 그 결과랑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해서 얘네가 먼저 계산이 돼야 됩니다. 해서 이 식들을 싹 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해서 이 뒤에 있는 것들을 싹 다 이제 계산을 먼저 하고 거기서 나온 그 결과값을 가지고 뒤에 3번 셀이랑 비교해라. 그렇게 해요. 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조건 쓴 거고요. 여기서 두 번째 조건 다 썼습니다. 그러면 맨 뒤에서 우리가 엔드 가로를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맨 뒤에 가서 이렇게 이제 엔드 가로까지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입차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게 10시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 첫 번째 거 쓴 거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쓴 건데,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입차 시간이 11시 50분 이하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하라는 그 부등호를 써준 거고요. 그때 우리가 값을 비교할 때 이 안에 들어있는 내가 이 뒤에서 쓴 식들을 먼저 계산하고 거기서 나온 그 결과값을 가지고 비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요걸 싹 다 이제 가로로 묶어 써준 거예요. 그때 얘가 이제 시간을 이제 계산한 거고 얘가 이제 분을 계산해 준 거죠. 이 두 가지 값을 더해서 더한 그 결과값을 가지고 비교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 쓸 거 다 썼는데 제가 지금 조건 쓰면서 중간중간에 막 띄어쓰기 같은 거 막 했죠. 띄어쓰기를 이렇게 이제 여러 칸을 막 하셔도 돼요. 시험장 가서도 똑같이 이제 띄어쓰기 여러 칸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식을 좀 더 알아보기 편하잖아요. 그럼 이제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이 상태로 그냥 엔터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다 작성했는데 결과값은 A의 34번 셀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할 때는 내가 지금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데이터들을 싹 다 이제 결과값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특정 필드만 내가 추출해서 볼 건지 거기에 따라서 또 해야 되는 게 달라지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특정 필드의 그 값만 결과값으로 보고자 할 때는 내가 결과값을 표시하고자 하는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이런 필드 명들을 미리 우리가 작성을 해 놔야 됩니다. 그때 문제에서 주어진 이 순서대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의 34번 셀에 가서 여기다 이제 차량 번호다 이렇게 이제 필드명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이다 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입차 시간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퇴차 시간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고 그 뒤에 이제 이용 금액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내가 결과값으로 보고자 하는 그 데이터들의 필드명을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바로 고급 필터 시작하면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런 범위 중에서 이메일 셀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고급 필터를 할 때는 데이터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정렬 필터라고 있고 고급이라고 있죠. 고급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결과값을 어디다 표시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는 다른 장소에다가 표시할 거죠. 해서 다른 장소의 복사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리고 목록 범위는 지금 내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이메일 셀을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목록 범위가 자동으로 뜹니다. 뜨는데 그때 이 전체 범위가 정확하게 맞나 안 맞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목록 범위가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조건 범위는 내가 조건 작성한 거 요만큼 이제 영역을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복사 위치는 내가 필드명을 미리 써놨으니까 이런 제목들을 싹 다 이제 범위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고급 필터 대화 상자에서는 할 거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이곳에 결과값이 나온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입차 시간을 보게 되면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 50분 그 사이인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추출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고급부터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제가 그때 여기서 이제 조건식으로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식 좀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여기서는 10시 이상이야 그것만 이제 물어보면 되기 때문에 시간만 주어졌다고요. 해서 주어진 시간 나누기 24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값을 이제 계산해서 뒤에 3번 셀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 준 거예요. 그리고 11시 50분까지 그것도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지금처럼 주어진 시간 나누기 24 그리고 분이 주어졌으니까 주어진 분 나누기 24 곱하기 60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시 50분을 계산해 준 거죠. 요 값들을 이제 싹 다 이제 먼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가로 열어주고 여기서 이제 가로 닫아준 거죠.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결값을 뒤에 3번 셀과 비교를 해서 내가 계산한 그 값보다 작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엔드 함수 입장에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시간이 만약에 이렇게 이제 주어져서 시간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상에서 아워다, 미닛이다, 세컨드다 그런 이제 함수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서 시간 데이터를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장 갔을 때 내가 이거를 모르면 내가 전혀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식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외우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고급 필터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여기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A3에서 J29번 영역에서 라고 했어요. A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이제 9분의 첫 번째 이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전체 이제 데이터에서 우리 이제 정상 금액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정상 금액이 지금 H열에 데이터가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이 정상 금액이 정상 금액 평균 이하야? 그거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기타라는 그 셀이 있대요. 기타가 지금 우리 J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기타가 이제 빈 셀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기타에 보니까 지금처럼 빈칸인 것도 있고 비어있는 셀도 있고 우리 이제 무료라는 것도 있고 요금 할인도 있고 여러가지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도 있죠. 여기서 이제 빈 셀을 찾아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빈 셀을 찾을 때는 is blank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빈 셀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정상 금액이 있는데 정상 금액 평균 이하야 그걸 이제 물어봐야 돼요. H열에 이제 정상 금액이 쭉쭉쭉 들어있긴 한데 정상 금액의 평균값은 따로 이제 계산되어 있지 않죠. 해서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요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정상 금액의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상 금액이 평균 이하야 그거 이제 물어봐 주면 돼요. 해서 지금 조건이 정상 금액에도 이렇게 이제 조건이 붙어 있고요. 기타라는 곳에도 우리 이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두 개 조건 사이에 보니까 이고로 이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 조건에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린 걸로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랑으로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서식을 이제 적용을 시킬 때 행 전체에다가 행 전체로 서식을 적용시킬 때가 있고 열 전체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서식을 적용을 시킬 때도 있어요. 대부분 이제 시험 문제로는 행 전체에다가 서식을 적용시켜라 이 문제가 대부분 많이 이제 출제가 되지만 간혹 가다가 열 전체에 대해서도 서식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행 전체, 열 전체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가 바뀌냐?
우리가 이제 수식을 이제 입력하는 그 과정에서 셀 주소를 우리가 찍는데, 예를 들어서 A의 1번 셀을 내가 만약에 셀 주소로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행 전체에다가 내가 서식을 적용시키고자 했을 때는 열 머리글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A열을 아예 고정시켜 버리면 행 번호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이제 데이터들을 싹 다 이제 비교를 한다고요. 그렇게 이제 비교해서 서식을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행 단위로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이 적용이 된다고요. 만약에 열 전체 단위로 우리 서식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온다면 행 번호를 이제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1행이다 라고 해서 행 번호를 고정을 시켜버리면 우리 열 머리글에는 달러 기호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열 머리글이 계속해서 변하겠죠. 변하면서 열 단위로 서식이 적용이 된다고요. 지금은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킬 거라, 우리가 좀 이따 셀 주소를 만약에 쓴다면 지금처럼 열 머리글 앞에만 달러 기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조건부 서식 하기 전에 정상금액의 평균값 그거부터 한번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구할게요. 는이라고 쓰고 average 요 에버리지 요 함수 이용하면 되겠죠. 해서 정상금액의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정상금액의 이 데이터들을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하고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제 평균값이 요만큼이래요. 이렇게 이제 제가 따로 이제 계산한 거는 좀 이따 내가 문제를 풀어놓고 평균값 이하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되니까, 확인해야 되니까 평균값을 따로 이제 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J의 29번까지 싹 다 이렇게 이제 전체 범위 먼저 지정해 주고,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적용시킬 때는 홈이라는 이 메뉴에 스타일에 보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조건부 서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맨 위에 보면 규칙의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문제를 보면 규칙의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사용하고 한 개 규칙으로만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처럼 조건이 이제 두 가지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 그 규칙을 두 가지로 만들면 안 된다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규칙의 유형을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걸로 이제 찍어주고 이 밑에다가 우리가 조건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는 정상 금액과 기타에 대한 그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다가 우리 정상 금액 그 조건부터 쓰자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첫 번째 데이터요. 정상 금액 중에 첫 번째 데이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이 셀에 셀 주소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이렇게 이제 셀 주소가 들어갈 때 절대 참조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F4번을 이제 땅땅 눌러서 이렇게 이제 열 머리글 앞에만 달러 기호가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상 금액 이 데이터가 평균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우리가 작거나 같다 이 부등호를 먼저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average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그 뒤에서 이제 정상 금액의 평균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앞에서 찍은 이 첫 번째 데이터랑 이제 average 이 데이터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몇 번째 데이터랑 비교하든 간에 우리는 이 평균 구하는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내가 어떤 데이터랑 비교를 하든 정상 금액의 평균값은 이 정상 금액이 들어있는 전체 데이터 범위에서 무조건 평균값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절대 참조로 그냥 놔두시면 돼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셀 주소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처럼 열 머리글 앞에만 달러 기호를 붙여주면 안 되겠죠. 평균값은 무조건 이 정상 금액의 전체 범위에서만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절대 참조로 계속 놔두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정상 금액에 대한 그 조건 다 썼으니까 중간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요. 기타 얘는 빈셀이야 그것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빈셀인지 아닌지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s 블랭크 얘로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요 뒤에 와서 우리가 이제 is 블랭크하고 요렇게 이제 써주고 기타의 첫 번째 셀이요. 요 셀만 요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요 셀도 첫 번째 셀 요거 이제 하나만 비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데이터 값을 비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F4번을 이제 땅땅 눌러서 열 머리끝 앞에만 달러 기호가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끝났으니까 그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엔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건 쓸 거 다 썼어요. 다 썼으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하고 글꼴 색을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식 요 단추만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림꼴로 하라 그랬으니까 굵은 기울림꼴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글꼴 색은 우리 표준색 파랑으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색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여기서 표준색 중에 이제 파랑이라는 거요. 파랑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래서 우리가 서식 지정할 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다 지정을 해 줬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은 서식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미리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서식이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서식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된 건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아까 정상 금액의 평균 값을 구했을 때 그 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정상 금액 봤을 때 이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는 우리 정상 금액의 평균값 이하가 아니죠. 아니니까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서식이 이제 적용된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 평균 이하가 맞죠? 그리고 기타도 전부 다 이제 빈셀이 맞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 여기도 이제 빈셀이긴 하지만 정상 금액을 봤을 때 우리 이제 평균값 이하가 아니죠. 아니니까 서식이 적용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요금 할인하고 얘는 이제 빈셀이 아니고요. 그 밑에 셀도 우리 빈셀인데 얘는 이제 평균값 이상이죠. 평균값 이하가 아니니까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거고 여기도 이제 빈셀이긴 하지만 평균값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여기는 빈셀이고 평균값 이하기 때문에 서식이 적용이 된 겁니다. 여기도 빈셀이죠. 평균값 이하죠. 여기도 빈셀이죠. 평균값 이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 서식이 적용이 된 거예요. 여기도 이제 빈셀이긴 하지만 평균값보다 커요. 평균값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서식이 적용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빈셀이에요. 빈셀이고 여기 값도 봤을 때 평균값 이하가 맞죠? 여기도 이제 빈셀이고 평균값 이하가 맞으니까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된 거고 지금 여기하고 여기는 빈셀은 맞아요. 근데 평균값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이것도 우리가 확인을 꼭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조건부 서식 이 문제 풀 때 쓴 그 조건식이 아까 제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H3번 요 셀이 정상 금액의 첫 번째 데이터죠. 첫 번째 데이터 요거 이제 찍은 거고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에버리지 평균값보다 작거나 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 평균값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고 그리고 요 셀이 우리 이제 기타의 첫 번째 셀이죠.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is blank 빈 셀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and라는 그 함수의 기준을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요만큼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싹 다 이제 a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조건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시험장 가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었다면 이렇게 저처럼 이제 평균값을 따로 구해야 평균값 이하의 그 데이터들이 맞나 안 맞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만약에 얘를 써서 이렇게 이제 평균값을 구해서 우리가 확인을 다 했다면 이런 값은 전부 다 이제 지워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조건부 서식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표 1번이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얘를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는 우리 이제 맨 위에 보게 되면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요 이제 메뉴가 따로 있어요. 이곳으로 이제 먼저 이동해주고 우리 페이지 설정에 보게 되면 이곳에 이제 아이콘이 요게 있죠.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찍게 되면 지금처럼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자, 우리 첫 번째 지상이요.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인쇄 용지가 가로로 이제 인쇄되도록 용지 방향을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그때 우리 이제 페이지라는 이 탭에 보게 되면 용지 방향을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로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H28번 그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시트라는 이 탭에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우리 시트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맨 위에 이제 인쇄 영역을 설정하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내가 이곳을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 문제 제시한 그 영역이요. A의 1번 그 셀부터 시작해서 H28번까지 요만큼 전체 영역을 싹 다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영역을 지정하고 나서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H의 28번 그 영역이 맞나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까지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요 첫 번째 지상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페이지의 그 내용이 95%로 축소가 돼서 인쇄가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대 축소하는 거는 우리 첫 번째 탭 페이지란 요 탭에 있어요. 페이지란 요 탭에 보게 되면 배율이라고 있죠. 여기서 확대 축소 배율은 지금 현재 100%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95%라고 직접 입력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두 번째 지상도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상 보니까 매 페이지 하단에 가운데 구역에는 그랬어요. 거기다가는 우리 페이지 번호가 표시가 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하래요. 우리가 머리글 바닥글을 설정할 때는 머리글 바닥글 탭이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 머리글 바닥글 탭으로 일단 이동을 해주고 바닥글을 설정하라 했으니까 우리 바닥글 편집 얘를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글 편집 클릭이요. 그러면 바닥글 그 구역이 지금처럼 왼쪽 구역이다, 가운데 구역이다, 오른쪽 구역이다 해서 따로따로 나오는데 그때 문제에서 가운데 구역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가운데 구역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는 우리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그때 페이지 번호는 글꼴은 이제 HY 경고등 요걸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이제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근데 이제 페이지 번호에 대한 예시가 없지만 그냥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게 해라. 그 얘기는 현재 페이지 번호만 나타내라. 그거예요. 현재 페이지 번호를 나타낼 때는 얘를 이제 이용하면 되고요. 전체 페이지 수를 나타낼 때는 얘를 이제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체 페이지 수는 나타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지금처럼 페이지 번호하고 이렇게 이제 삽입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글꼴을 이제 지정을 이제 해주면 되는데 그때 페이지 번호에 대해서 할 거니까 내가 삽입한 이 페이지 번호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해주고 여기서 가라고 써져 있는 이 아이콘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글꼴을 HY 경고디 요걸로 이제 설정하라 했으니까 요거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또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이 아래쪽에 이런 형태로 이제 페이지 번호가 표시된다. 그렇게 이제 미리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세 번째 지상도 다 끝났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인쇄 비리붓기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 보자고요. 인쇄 비리붓기에서 이렇게 이제 땅 하고 찍었더니 지금 좀 이렇게 나타났는데 지금 내가 지정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데이터들이요. 이 데이터들만 딱 인쇄가 되게 인쇄 영역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됐고요. 지금 얘가 용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로로 이제 인쇄되는 거 맞죠? 그리고 95%로 이제 우리 축소가 되어 인쇄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는데 축소가 됐나 안 됐나 그거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확인이 안 되죠. 그리고 매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 구역에 페이지 번호가 이제 표시되게 했는데 페이지 번호도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어요. 그럼 다시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95% 축소돼서 인쇄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 준 거는 이 맨 위에 보게 되면 배율이라고 해서 95%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푼 거 전부 다 이제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에 있는 이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우리가 고급 필터 이제 설정할 때 시간과 관련된 그런 함수가 없을 때 어떻게 식을 써서 비교하는지 그거는 꼭 외우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강의가 끝나자마자 외울 거 먼저 외우시고 여러분들의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는 한 번씩만 쭉쭉쭉 풀어보고 그냥 땡 하고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정답이 됐든 해설이 됐든 그런 걸 전혀 보지 않고 혼자서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